발소매입니다. 영화 하얼빈이 재미없다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예상했던 대로 현존하는 최고의 안중근 영화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국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는 생각이었는데요. 하얼빈을 보고 온 뒤에는 수개월을 기다려왔던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정말 숨도 안 쉬고 7시간 정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2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였다는 평가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시즌1이 나왔을 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처럼 글로벌 흥행 성적 역시도 한국의 반응과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순위 매체 플릭스패트롤 기준으로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던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유독 뉴질랜드에서는 2위로 진입했었으나 이제 그곳에서도 1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93개국에서 1위라는 대업을 달성한 상황인데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 오징어 게임이 8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93개국 1위인데 글로벌 8위가 웬 말이냐고요? 아니요, 시즌2 말고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역주행하면서 세계 8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다시 시즌1부터 보고 시즌2를 몰아보겠다는 수많은 시즌2 시청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 포브스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SNS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시즌2는 화제성에서도 이미 시즌1만큼 대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비단 한국의 엄격한 시청자분들에게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몇몇 매체들로부터 반복된 구조가 신선하지 못하다는 반응이나 시즌1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즌2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주로 왜 시즌1보다 못하냐인데요. 역사적인 시즌1을 넘지 못한 게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일부 비판적 평가를 내리는 매체들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무슨 소리냐, 시즌1을 뛰어넘은 최고다라는 평가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핑턴 포스트처럼 시즌1이 너무 거대했기에 시즌2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말로 시즌1의 위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매체도 있었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에피소드가 7개가 고작이고 그것도 갑자기 마무리되는 시즌2의 엔딩에 화가 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즌2와 시즌3는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끊어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게 개연성이 다소 빈약하고 줄거리상에서 장치적인 부분이 허술하다는 평가도 있긴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디코더의 평가처럼 시즌1보다 못하다는 것이지 시즌2 그 자체는 훌륭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이런 평가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주제별로 잔뜩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외신들의 반응들부터 우선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언론사들 중 일부는 호불호가 있다는 식으로 전달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매체들은 지나친 어그로를 끌며 비판받는 부분들만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양쪽 다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BBC 역시도 훌륭하다와 실망스럽다는 두 가지 반응을 모두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매체는 세계적인 평가 전문 매체 로튼토마토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반응이 엇갈린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듯이 유수의 매체들과 전문 리뷰어들의 반응들을 한 기사에 싹 정리를 잘해둔 로튼토마토였는데요. 매체는 뒤틀리고 무자비하며 놀라움이 가득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비평가들은 여전히 흥미진진하다고 말하지만 시즌1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리뷰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현존하는 전 세계 유명 비평가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총망라한 것이라서 이것만 보시면 전 세계의 반응을 사실상 다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시즌2를 시즌1과 비교한 매체들과 비평가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의 비평가 아라미드 티누브는 시즌2는 전작의 어두운 주제를 확장한 가치 있는 후속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시넷의 에런 프루노는 모든 면에서 첫 시즌만큼 훌륭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피어스 콘라는 새로운 시즌은 전작보다 더 풍부하고 일관성 있으며 원래의 뿌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피어스 콘란의 비평은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는 한국 작품 전체를 전문적으로 비평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아니다 싶은 작품들에는
냉혹한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극찬하였다고 하니 궁금해서 그 기사를 직접 찾아봤더니 무려 별 5개 만점에 별 5개, 만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목조목 극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스포일러가 될까봐 다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그의 비평 마지막 한마디가 압권이었습니다. 시즌2의 유일한 문제는 2025년에 나올 예정이라는 동시 촬영된 시즌3를 기다려야 한다는 고통이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리뷰 매체 벗 와이도우의 케이트 산체스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시즌1의 거의 모든 긴장감과 충격을 과시로 바꾸며 한층 더 강화되었다. 또한 비평 매체 조이 소스는 의미심장한 칭찬을 했습니다. 시즌2는 단순한 연속성이 아닌 진화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상승을 보여준다. 새로운 시즌은 첫 시즌의 스릴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 변화를 통해 흥미롭고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다. 이어 페이스트 매거진은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전히 날카롭고 사려 깊으며 현 상태에 대해 정당한 분노를 품고 있다. 하지만 할리우드 리포터는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철저히 실망스럽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재미와 기발함이 돋보였던 첫 시즌과 같은 요소가 부족하며 게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디테일이나 통찰도 전혀 없다. 다음 주제는 시청자들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계속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평들인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많은 충격적 반전과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조이소스는 매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고 이는 드라마의 핵심을 확대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어티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여러 차례의 충격적인 반전을 자랑하며 이 7개의 에피소드는 시즌3가 2025년에 공개될 때 확실히 전율을 줄 전개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것은 콜라이더의 평가인데요. 새로운 개입이 도입될 때도 반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예측 못하더라도 반전이 다가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쇼는 힌트를 준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 시즌의 새로운 게임들에 대한 비평들을 모아보자면, 먼저 BBC는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게임은 여전히 초현실적이고 왜곡된 성격을 띈다.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잔혹하다. 세부 내용을 스포일러할 수는 없지만 각 게임은 심장을 조이는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벗 와이도우는 좀 더 입체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등장하는 게임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시작하지만 이를 넘어 사람들은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잔혹함이 드러나며 동시에 동료애를 강요하려는 모습도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조이 소스도 연출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게임 자체는 전작과 비슷하거나 변형된 모습을 보이지만 게임 사이의 공백이 변화를 가져왔다. 그 다음은 여전히 폭력적이고 잔혹한가 라는 주제의 비평들을 모아봤는데요. 더 버진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시즌1보다 더 공포스러운 피비린내 나는 학살로 이어진다고 평가했고, 하이온 필름은 하이라이트는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때로는 황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버라이어티 역시도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잔인한 폭력은 여전히 가득하며 게임을 모두 경험한 기훈을 포함한 참가자들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하다. 반면 할리우드 리포터는 피는 많이 보이지만 충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주제로, 그럼 시즌2는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는가 라는 비평들인데요. 벗 와이도우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시즌2는 우리가 알던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변화를 주며 첫 시즌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 한다. 또한 조이 소스 역시도 호평을 내놓았는데요. 두 번째 시즌은 원래의 설정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미 알려진 요소들을 새롭게 재구성해 신선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그리고 버라이어티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시즌2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약간의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쉽게 고통과 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음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평가들을 모아보자면, 콜라이더는 이정재 배우의 연기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정재는 이번 시즌에서 자신의 연기력을 증명하며 주인공으로서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BBC 역시도 이정재 배우에 대한 극찬을 내놓았습니다. 이정재는 기훈의 새로운 면모를 훌륭히 표현한다. 그의 연기는 견고하며 에미상을 수상한 만큼 다음 시상식에서도 추가 수상을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또 다른 매체 옵저버는 이병헌 배우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병헌은 더욱 교활해진 프론트맨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별히 이번 시즌의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롭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시각적으로는 여전히 인상적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극찬을 내놓았는데요. 김지용 촬영 감독의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카메라 워크는 긴장감 넘치는 많은 장면에 스릴을 더한다. 뉴욕타임즈 역시도 계급 투쟁이라는 주제는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으로 표현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2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비평들이 나왔습니다. 벗 와이도우는 첫 두 에피소드의 경우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페이스트 매거진은 가장 큰 문제는 속도라고 지적하면서 4-5개의 에피소드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7개로 늘린 점이 문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트 매거진도 피어스 콘란처럼 가장 큰 문제는 2025년까지 시즌3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는 극찬도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대본에 대한 비평들도 모아봤습니다. 먼저 IGN 무비의 평가인데요. 창작자이자 작가 겸 감독인 황동혁은 7개의 에피소드라는 한정된 러닝타임 속에서 세계관을 풍부하게 탐구하며 단순히 시스템의 잔혹성과 불평등만 비판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보여준다. 또한 하이온 필름은 대본의 구조적인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파편화된 이야기 구성으로 다음 시즌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옵저버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를 내비쳤는데요. 시즌2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파트 1처럼 느껴지며 아직 보지 못한 결말을 향한 수단에 불과하다. 반면 페이스트 매거진은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대본이 다소 느슨하게 쓰여져 일반적인 드라마들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요소들이 있었다.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시즌2가 별로라는 냉소적 평가와 더 낫다는 평가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세상에 어떤 드라마가 호불호가 없겠습니까마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드라마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오징어 게임 시즌2라는 작품이 가진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한 매체들의 평가와 오징어 게임이 지금 우리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들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